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웹롤과 워커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몇 가지 프로바이더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윈도우즈 애저 환경으로 포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윈도우즈 애저 계정을 만드신 이후에 최초로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스토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많은 성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점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처리량이 많이 몰려오거나 좀 더 고성능의 데이터 입출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라운드 트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보다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기존 ASP.NET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세션 스테이트 등을 구성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세션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새 서비스를 만들 것이고요. 여기서 저는 ASP.NET MVC 버전 4 웹롤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위해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타입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애저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시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웹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솔루션에 추가해서 기존 프로젝트 메뉴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종속성 있는 프로젝트들을 등록을 하신 이후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롤 폴더 아래에서 워커롤 프로젝트인 솔루션 내에 있는 워커롤 프로젝트나 웹롤 프로젝트를 더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윈도우즈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 만든 ASP.NET MVC4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이 쉽도록, 즉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션 스테이트 서비스를 한번 연동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뉴겟 패키지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패키지로 이동한 다음 검색 결과에 필요한 패키지 이름을 입력해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ASP.NET 유니버설 프로바이더인데요.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SQL 서버는 물론 SQL 서버 컴팩트 에디션, 심지어 SQL 애저까지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서 세션 스테이트나 멤버십, 그 외 역할이나 사용자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할까 합니다.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는 ASP.NET MVC 버전 4.0부터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를 직접 이곳에서 패키지에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유니버설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웹 컨픽의 내용을 보시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이 커스텀 프로바이더의 타입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션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볼 텐데요.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커스텀 프로바이더로 설정을 바꿀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세션 프로바이더가 기본 프로바이더 대신에 이 새 프로바이더로 이동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SQL 연결 문자열의 속성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세션 커넥션이란 이름으로 하나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커넥션 스트링에 새로운 연결 문자열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SQL 서버와의 연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프로바이더 이름으로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제 연결 문자를 지정을 할 텐데요.
연결 문자열 확인을 위해서는 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웹페이지로 이동하셔서 Show Connection String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연결 문자열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설정 파일을 여실 때에는 web.config 파일을 열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web.config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런타임 컨피규레이션 패키지 파일의 설정 파일로 변경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즉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해서 변경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므로 또한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커넥션 스트링을 웹 컨피그 파일 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션 스트링은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4개의 커스텀 프로바이더에서 모두 공유하는 연결 문자열이고요. 보통의 SQL 서버나 SQL 애저 문자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은 패스워드에 여러분이 SQL 애저 관리자 패스워드나 다른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설정한 패스워드를 이곳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잠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커스텀 프로바이더의 설정이 모두 정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설정들은 연결 문자열과 자동으로 지정이 되도록 디폴트 커넥션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션 스테이트 프로바이더의 경우 처음에는 in process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모리 내부에서 세션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니버설 프로바이더와 연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을 커스텀 모드로 변경해서 유니버설 프로바이더와 연결이 되도록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문자열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오른쪽 버튼 아이콘으로 클릭하신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메뉴를 클릭해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관리자라고 하는 태그가 달려서 프로그램 제목 표시줄에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웹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시험 삼아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과 함께 로그인에 성공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션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쿠키를 자동으로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세션을 연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실제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QL 애저 매니지먼트 포털로 이동해서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테이블들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회원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유저스 테이블과 멤버십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세션 스테이트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어려운 작업을 해서 세션 프로바이더를 직접 만들거나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ASP.NET 애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웹을 올리거나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웹을 올리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